안녕하세요.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6월 4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주요 어떤 내용, 참조하고 볼만한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니까요,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뉴스가 또 게재가 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이 사기 피해로 인해서 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뉴스가 주요하게 떴고요.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이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, 고액의 이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는 해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도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이 백신 접종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 한번 그와 관련된 내용,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. 그리고 이 중국산 백신을 또 한국에서 접종이 가능하냐 하는데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중국 소식으로는요, 중국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 한 7억 명 가까이 지금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이 사기 주의보가 있다고 해서,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이 첫 번째 소식, 이 가상화폐 사기 피해, 이 경찰 조사와 관련된 뉴스. 네, 연합뉴스가 어제 6월 3일자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요,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비트탑의 사기 의혹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비트탑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한 1천여 명으로부터 한 150억 원의 상당의 이런 자금을 모집을 했다는 거고요. 투자 수익을 주지 않으면서 이 출금을 막아 이 고객들의 자산을 착복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다고 하는데요. 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이 피해자들은 이 강조를 했습니다.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저도 몇 번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대림동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 열풍이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도 상당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역시 50대, 60대 이렇게 중국 동포분들, 특히 60대 이 고령의 동포분들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여기 가상화폐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,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어쨌든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. 특히 이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 10여 년 전에 이 서울 장안평 지역에 있는 한 다단계 업체가 이렇게 동포들로 인해 가입을 해서 수십억, 수백억대의 이 피해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. 바로 제2의 장안평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포분들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요,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, 이 업비트, 이 가상자산, 이 거래소인데요, 이 회원수만 해도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 업비트의 회원들도 이 업비트를 대상으로 이 예치금을 돌려달라 하면서 이 수억 원대 집당소송에 나섰다고 이 조선일보가 또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가상자산, 이 거래소까지 상당히 이게 빨간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뉴시스가 보니까요, 이 암호화폐, 그러니까 가상화폐죠. 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정보분석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 금융감독원, 또 한국거래소, 또 예탁결제원, 또 코스컴, 이런 쪽에 같이 이 암호화폐 대응책 마련을 낸 회의를 개최했다, 이런 소식도 게재가 됐습니다.
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피해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이 첫 회의를 열었다는 그런 소식이 오늘 게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. 다음에 이 두 번째 뉴스는요, 이 코로나 매출 급감에 이른 이 상가, 과연 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느냐,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무부가 지난 5월 24일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는 의견 수렴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법이 시행이 될 텐데요. 이런 내용입니다. 이 코로나19로 이 3개월 이상 이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을 한 이 상가 임차인에게 이 사정 변경에 의한 이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.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는 시행이 되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을 제대로 못했던 이 상인들은, 이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거를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어제 이 밤열신문이나 이 언론도 보니까요, 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이 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 법원 판결이 또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요 상가는요, 이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입니다. 이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월세 2,200만 원, 그리고 임대기간 3년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서울의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가는 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매출이 그냥 급감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난해부터 이 건물주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좀 어려움이 많다.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좀 해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건물주에서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그냥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요. 이 법원이 바로 이 상인의 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인데요.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, 개업가 또는 폐업이죠. 도시계획, 그리고 화재, 홍수, 폭동 등 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내용은 이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. 그러나 역시 코로나19도 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이 상인은 이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인데, 이 건물주는 이 코로나19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, 그래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법원에서는 이 상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. 결국은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. 네, 뭐 참조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뉴스는요. 국내 이 백신 접종 좀 한참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녀 백신 투약 있죠. 이 노쇼 백신이라고 하는데요. 이 만 30세 이상 일반 성인이 오늘이죠.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카카오와 이 네이버 앱을 통해서 당일 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6월 10일부터는요, 만 60세 이상 고령층만 이 자녀 백신 예약을 할 수가 있고,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서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
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이 WHO가 시노백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다는 또 소식도 들렸습니다. 이 시노백 백신은 중국산 백신인데요. 이 두 번째로 이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요, 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분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죠. 이 중국 동포들도 포함을 해서요. 한국에서 이 중국산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,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지난 3월 7일이죠. 이 중국 당국이 해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에게 중국산 백신을 지원을 해서 접종을 지원을 하겠다. 그러면 중국어로는 이 춘마오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춘마오 행동에 나서겠다. 뭐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에게는 중국 비자를 받는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겠다. 그리고 뭐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격리 같은 경우도 많이 뭐 편의를 주겠다. 뭐 이런 내용의 또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죠.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격리를 14일 플러스 14일에서 28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서 그래서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중국 국적자들 중이거나 아니면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할 분들은 이 중국산 백신 접종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내에서의 접종 여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는데요. 지금 춘마오 행동에 나서겠다. 지난 3월 7일 하고 지금 한 2달이 지났죠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20개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 당국이 중국산 백신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접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는 이 백신 접종자 한 7억 명 가까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? 이 한국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이 한국은 아직 이 춘마오와의 거리를 두고 있다.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중국 정부에서는 아마 이 한국 측에 우리가 춘마오를 시행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. 뭐 이렇게 좀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러나 한국 당국에서는 여기에서는 아직 입장을 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리고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다. 뭐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 중국산 백신을 지금 접종할 수 있는 곳이 없다.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뉴스입니다.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 사기주의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상하이 저널을 보고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요. 이 중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대기하거나 이 사전 예약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사기꾼들이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서 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. 이 최근 다수의 네티즌들, 이 중국인 네티즌들이겠죠. 이 SNS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 조사관으로부터 또 친구 요청을 받았거나 또 질병센터,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등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문자 메시지가 거의 90%가 이 가짜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속지 않도록 이 중국 당국도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이 사기 수법을
직접 또 알리고 여기에 있는 주의를 당부했다고 이렇게 상하이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. 이런 내용입니다. 이 백신 접종 예약 이런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링크를 하도록 유도하면은 절대 그걸 좀 누르지 말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 백신 결제 정보가 오면은 거기에 이런 송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, 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쉽게 믿지 말라. 그리고 백신 예약 수수료를 받고 또 연락이 이렇게 두절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. 이런 내용들입니다. 네, 이 참고로 좀 여러분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중국의 이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서울경제신문이요, 6월 3일자 신문을 보니까요, 이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량이 7억 회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다만 남부 강동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,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이 확진자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역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전했는데요. 네, 6월 4일, 네, 금요일, 제가 오늘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또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공포세계신문 대표 변죽장 김용필이었습니다.